이전에 오셔서도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보면 뭐 여행주부터 해가지고요, 뭐 항공 뭐 이런 게 중국 리오프닝 또 우리 리오프닝 이래가지고 중국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갑니다. 일단 중국의 리오프닝은 덜컹거림은 있지만 네 간다 뒤로 못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뭐 한 2달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 고객님들 만났을 때 이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내 주식시장의 상반기에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 그리고 더 넘어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의 키 역시도 지금은 중국이 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국에서의 그 변화는 글로벌 시장 곳곳에서 아마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최근 들어서도 원자재 가격이 벌써부터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라든지 철강 가격이 벌써부터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을 계기로 좀 올라오고 있고요. 유가도 좀 스물스물 올라오고. 예, 유가도 계속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위안화가 또 강세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는 흐름, 그러면서 선진국 금리가 오르는 상황을 좀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도 투자자들에게 분명히 지금도 기회 요인을 많이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어떤 게 기회가 될 수 있냐라고 하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경제 지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되니까,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향후의 경제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시그널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증시가 조정을 보인 적이 있어요. 조정을 보인 적이 있는데, 하지만 이럴 때 계속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매수 기회로 좀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앞으로 계속 들려오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 또는 선진국에서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적으로 들려올 겁니다.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 들려올 때마다 증시는 조정을 받을 것이고, 그때마다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은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봤자 결국은 경기 민감주가 대부분이거든요. 경기 민감주가 대부분인 거고, 이 경기 민감주는 경기가 침체가 된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회로 좀 한번 삼아볼 가능성이, 삼아봤으면 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원론적인 얘기는 뭐, 제가 이쯤에서 좀 얘기를, 마무리를 할 것 같고, 구체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뭐, 화장품을 비롯해서, 면세점, 제가 처음으로 강조드렸던 종목이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호텔신라를 매우 강조를 해드린 바가 있고, 이런 서비스와 레저 업종을 비롯해서, 즉, 의류 업체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앞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엔화의 강세로 말미암아 철강과 화학 업종이 엔화 강세에 국내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도 연결지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철강하고 화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탑픽으로 생각하는 두 업종이 지금은 철강 업종과 화학 업종인 거고요. 그쪽을 가장 좀 강조하면서 좀 이쪽을 바라보시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도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효성 TNC도 말씀하셨는데, 효성 TNC도 이제 업종으로 분류하면 이제 이게 화학 섹터로 분류될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효성 TNC는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잠깐 좀 코멘트 점검 좀 해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첫 번째 호텔신라를 말씀을 드렸었고, 호텔신라가 너무 많이 올라서 두 번째 말씀드린 종목은 효성 TNC였어요.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판덱스와 관련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학 업체 중에서 효성 TNC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화학 업체 중에 여러 업체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LG화학, 롯데케미칼 이런 업체들이 있을 텐데,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에 대한 노이즈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의 블락별 이슈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 롯데건설의 유상증자와 또는 다른 계열사의 자금 유출, 네, 네. 자금 지원, 정확한 표현으로는 자금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노이즈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효성 TNC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스판덱스 시장도 절대적으로 중국의 경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섹터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효성 TNC의 스판덱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공급에 대한 캐파 증설을 발표를 하면서 공급 과잉 시장이 됐던 시장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 제로 코로나 정책, 그러니까 공장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 한 명만 나와도 공장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의 스판덱스 업체들이 원래는 예상했던 그 캐파를 다 증설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5만 톤 정도를 증설할 거라고 발표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15만 톤을 증설 못했어요. 한 9만 톤 정도밖에 증설 못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생각보다 증설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이 없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올해 중국에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 이 스판덱스와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효성 TNC의 공장 가동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공장 가동률이 60%가 채 안 됐거든요. 지금 이런 공장 가동률이 75%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거기에 재고 일수까지 빠지고 있어요. 공장 가동률은 올라오고 재고 일수가 빠진다. 재고 이 얘기는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적인 수요를 통해서 많이 팔릴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니까 미리 좀 선주문을 통해서 재고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결론은 뭐냐?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꽤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꽤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보고 있어서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게 어떠실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중국은 올해 큰 화두가 된다. 그 다음에 리오프닝, 순차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영향을 줄 거고요. 1차적으로는 소비 쪽에서의 여파,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경기 부양에 따른 소재 섹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텔 신라, 효성 TNC 말씀해 주셔서 흐름이 좋고요. 또 좀 리오프닝 관련해서 주목해 볼 섹터나 기업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지만 아직 못 오른 밸류 하단에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업체를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업체냐? 바로 FNF입니다. FNF. 네. FNF 같은 경우에는 의류 업체죠. 그렇죠. 디스커버리, MLB라는 브랜드로 매우 유명한 회사인데요. 섬유 의복 업종은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중국의 소비 시장의 회복세를 넘어서 제가 볼 땐 그 이상을 보여줄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의류 수요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간단해요. 소비를 우리들이 이렇게 일단은 소비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쇼핑이거든요. 쇼핑한다라고 하면 뭘 쇼핑을 가장 많이 할까요? 의류. 옷을 많이 삽니다, 사람들이. 옷, 시계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시계는 이제 좀 잘 사시는 분들, 좀 부자들이 좀 많이 사는 부자신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시계를 많이 사는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의류에 대한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1차원적으로 수요의 증가가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섹터가 의류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FNF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지역 매출 비중이 40%나 되기 때문에 네. 향후에 중국의 의류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다이렉트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4분기 중국의 GDP를 본다고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한 2.9%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이게 시장이 원래 컨센서스가 1.8%였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그런 이제 수치가 나온 건데, 이게 어느 수치에서 많이 나왔냐고 하면 식료품 그리고 의약품 이쪽에서 수요 증가가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게 전형적인 코로나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코로나가 확 증가가 하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식자재 챙겨놓고, 거기고 의약품 같은 경우 많이 챙겨놓고, 이에 따른 수요 증가가 GDP 성장률로 전형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는데, 중국의 코로나 대유행은 말이죠. 1월 초에 정점을 통과하면서 춘절이 지나가면 대도시가 아니라 중소도시까지 코로나 대유행은 대부분 다 지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춘절 이후에는 본격적인 보복적 소비가 일어날 건데, 이게 바로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게 다시 옷으로 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F&F 이 MLB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광군제 때 매출이 40%나 급증을 했어요. 40%나 급증했고, 중국 내에서 이미 브랜드 파워를 갖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마 중국 쪽에 지인이 계신 분들은 한번 물어보세요. MLB를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중국 청소년들한테 가장 핫한 브랜드가 MLB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노스페이스, 교복처럼 입고 다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중국은 MLB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중국인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줄 서서 구매하던 게 MLB였어요. 그리고 그 국내 면세점 가게 한번 잘 보시면 그 청소년 의류 브랜드 중에 유일하게 면세점에 입점되어 있는 회사가 MLB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은 제품이거든요. 워낙 중국에서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과거 한 2, 3년 동안 F&F는 중국의 매장을 크게 좀 늘리기도 했고요. 공격적으로 오픈을 했기도 했고요. 아마 리오프닝과 함께 보복적 소비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브랜드가 바로 MLB이기 때문에 F&F가 상대적으로 지금 못 오른 리오프닝과 관련된 못 오른 업체라고 보고 있고, 이 업체 지금 밸류가 지금 PER 한 9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의류업종이 그죠? 빼면 싼 거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싸고. 아이러니한 게 F&F 실적도 좋아요.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밸류가 글쎄요, 의류업종이 뭐 이렇게 뭐 30배, 뭐 40배 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평균 시장 15배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뭐 줄 수 있을 텐데 PR이 10배도 안 된다고요? 네, 10배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밸류 하단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F&F가 주가 하락이 최근 들어서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밸류가 좀 낮아졌는데 예. 주가 하락이 왜 있었냐라고 하면 최근에 루머가 하나 돌았거든요. 이게 루머가 돈 게 어떤 거였냐면 그 중국에서 그 MLB 유통하시는 뭐 유통상이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루머가 있었냐면 악성 재고가 너무 많다. 악성 재고가 많아서 올해 신규 오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뭐 얘기가 좀 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하락이 좀 세게 나왔었는데, 이거는 과장된 측면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 MLB를 거래하는 도매상 수가요, 20개가 넘습니다. 20개가 넘기 때문에 도매상 한 곳에서 얘기한 부분이 중국 전체 시장을 대변한다는 것은 너무 과대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지난 1년간은 수요가 죽었기 때문에 재고가 평소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MLB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업체들 그리고 다른 소비재 물건들이 대부분 다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재고가 소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재고 소진이 없다라고 하면 그게 문제인 거지, 앞으로 소진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에만 2023년 올해에만 신규로 출점되는 가게가 150개가 넘어갑니다. 매장이 150개가 넘어가는데 신규 출점이 150개나 되는 상황에서 오더가 없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당연히 신규 출점이 있으면 거기에 옷을 채워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제품을 채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신규 오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그 MLB 유통상 한 분이 얘기하는 거가 조금 과장되었다. 그리고 현실이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루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주가로 측면에서는 싸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다라고 보고 있어서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업체로는 세 번째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 같은데 F&F 우리가 꼭 한번 챙겨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호텔 신라 그리고 효성 TNC에 이어서 오늘은 의류업체 F&F 중국 관련주로 토픽을 셀렉을 해주셨습니다.